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시장 균형과 변동. 우리는 경제학에서 균형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한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우에 더 이상 변할 이유가 없다.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면, 다른 조건들이 전부 다 일정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금 뭐 이런 경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러한 경우.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시장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균형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지금 균형은 여기다.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높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격이 제시가 되어져 있다면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고 수요를 하는 사람들은 적고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뒷장에서 보게 되겠죠. 균형 가격과 변동, 여기에서 우리는 수요가 변동하는 요인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소득이 변한다든가,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진다든가, 소비자의 수가 달라진다든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변화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수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변동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깨지는 겁니다. 달라지겠죠. 그죠?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도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만약에 공급자의 비용이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 뭐 임금이 달라진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달라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공급이 그대로 있지 않죠. 요즘에는 공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자동화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인간을 지금 기계로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노동 비용이 더 비싸졌거든요.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가격이 제시가 되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급은 여기까지, 수요는 이만큼.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줄 서 있고 지금 팔겠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끝이죠. 그죠? 여기 이상 더 팔리지 않습니다. 왜? 공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팔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수요가 많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가 내가 조금 더 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죠.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나한테도 좀 파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가격에서 이만큼씩 지금 뭐 증가하는 거래량이 시장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를 보겠죠. 그러다가 이러한 점으로 오게 되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원하는 사람 이 상품을 사겠다고 줄 서는 사람 그리고서 판매하겠다는 사람 거래가 되고 끝이죠. 사회에 남아 돌아가는 그러한 상품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한 것이 전부 다 팔리고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까지 원하는 사람들은 사고 나머지는 뭐 안 사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면서 균형이다.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이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격도 지불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거래가 되는 양은 이렇게 여기까지 거래가 되고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의 지금 비용이라면 나도 생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생산을 했는데 팔리질 않아요. 남아도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재고로 쌓이다가 점점 가격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균형점으로 향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불균형 상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지금 점점 이 시장의 균형 가격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균형으로 옮겨가도록 하고 있는 이러한 가격의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항상 균형점에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죠. 균형점으로 가는 것을,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간혹 균형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계속 세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미세하게나마 변하고, 이 균형 가격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경우죠. 근데 이 신고전학파의 지금 이 신고전학파의 얘기는 시장의 균형점, 균형 상태, 최적의 가격에 유지됐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서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요즘에는 이러한 그 미세한 변동이라는 것을, 변동폭을 두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구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그러한 그 이론적인 체계를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균형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시장의 균형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위에서 보듯이 가운데 딱 이렇게 균형점이 있는 그러한 것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죠. 여기를 보게 되면 공급 곡선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공짜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걸 더 가져가려고 하려면 이제는 너는 돈을 내야 돼.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공급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수요가 여기까지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의 크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기까지 그냥 소비를 하고 맙니다. 그죠? 소비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자유제로 언제든지 얻어 쓸 수 있었던 거니까. 우물 파가지고서는 썼던 옛날 시대, 이러한 경우들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건강 생각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생수, 깨끗한 물 찾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격을 지불을 하고 이 상품을 사게 되는,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장이 없다가 생긴 거예요. 이 경우는 자유제가 있다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러한 경우고, 지금 또 다른 경우는 이러한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수요는 있어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수요는 있어.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난 할 의도가 있어. 지불할 의도가 있어. 우주여행 가는데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나 갈래. 그런데 우주 여행이 1억이라 2억이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고 싶지 않아. 그죠? 가고 싶지 않아. 그 정도 돈을 내면서 내가 거길 왜 하니? 그거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옛날에는 훨씬 더 비싼 그러한 비용을 치러야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들 많죠. 소프트웨어 기술은 있었는데 센서 계측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그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도 기술은 있었어. 하지만 비싸.
그래서 못했다. 나 하고는 싶어. 사람들은 그 구입할 의도는 있어. 근데 구입 의도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아.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아. 이러한 상태에서는 시장이 만들어지질 않다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게 되면 균형점은 어디로 갈까? 이거 참 알 수 없는 세계인데 재미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어났어.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는 거죠. 공급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균형은 여기 어딘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공급은 요만큼 늘어나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공급에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면 가격은 올라갈 거야.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가격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균형량은 어디로 변할까라고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과거의 최초 균형점보다 더 높아질지 또는 낮아질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이것이 얼마만큼 더 크게 나타나느냐, 어느 쪽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난다. 여기까지의 정보만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어 가격의 변화를.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이 변화한다는 건 알죠.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을 알아요.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난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까지의 정보만 있다면 그래서 여기까지의 정보만 있다면 우리는 가격의 변화는 알 수가 없고 지금 거래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수요와 공급의 크기를 변화의 크기를 우리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더 증가할지를 이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늘어나는 그러한 경우. 공급은 줄어들고 지금 수요는 늘어난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여기 어딘가에 균형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확실해. 일단 뭐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건 확실해. 하지만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것도 줄어들고 이것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뭐 여기 어디선가 되는데 가격은 모르고 균형량 거래는 줄어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도 가능하죠. 뭐 이거 줄어들고 이거 늘어나고 하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되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게 확실해. 근데 거래량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격 또는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그 수요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소비자의 지불 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도. 그래서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어. 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만족도를 갖고 있어. 이런 경우를 가격으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높은 만족도, 이 정도의 지불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지불 의도,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과 함께. 의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수요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 뭐 저기 뭐야 페라리 갖고 싶어. 근데 능력은 없어.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집을 능력을 갖춘 지불 의도를 이 상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높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품의 시장 가격이 만약에 지금 뭐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일치하는 그러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지불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내고 이 상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겁니다. 이만큼이 자신의 만족도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한 사람은 딱 자기의 지금 만족도 지불이도만큼 뭐 지불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사실 대부분의 상품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잉여.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다. 여기 이렇게 해놨죠.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자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공급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을 얘기를 하는데, 공급이 뭐라고요? 공급자의 비용.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어,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용이 굉장히 낮게 이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 근데 이만큼의 높은 가격을 받는 거죠. 시장에서 남죠. 비용보다 더 높은 그러한 지금 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산하죠. 그래서 이만큼 남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계속,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그리고 이러한 그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시장이라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에, 시장 경제에다가 맡겨 놓았을 때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이 될 거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판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일 경우에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에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게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시장 이론에서 다시 뭐 보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 그러한 시장,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러한 시장,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우리는 사회적인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편익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짧게 끊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